안녕하세요, 토지PM입니다. 오늘은 원삼 하이닉스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의 단계별 상승 법칙을 가지고 투자 타이밍을 잡을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값의 단계별 상승 법칙, 원삼 SK 하이닉스 투자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까?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보통 미성숙지, 개발된 후의 토지를 성숙지라고 정의하면 미성숙지에서 성숙지가 되기까지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가 상승의 법칙, 그러니까 발표, 착공, 완공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것을 좀 세분화해 볼게요. 소문, 발표, 착공, 완공, 실수요 단계로 나눕니다.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보시기 전에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 개발 사업인데요. 두 개의 토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탄 신도시가 2004년에 착공 시작했죠. 그래서 2009년까지 진행했는데 2004년에 시작했을 때는 공시지가가 한 51,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됐을 때 2009년도 한번 보면 520만원, 약 100배 정도 뛰어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지 한번 볼게요. 지금 고시공문 했을 때, 발표했을 때가 2000년도 정도 됐는데 28,500원에서 1년 사이 86,400원,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고시했을 때 기준으로 잡아서 착공 때까지 보시면 착공했을 때 2009년도가 143만원이네요. 그래서 약 50배 정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표, 착공, 완공까지 지가가 상승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1단계가 소문 단계입니다. 쉽게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K씨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와 땅을 산다고 시세를 알아본 뒤 K씨의 땅을 사려고 접근하는데요. 여기 땅값이 평당 5,000원인데 1만원 정도 줄 테니 땅을 팔라고 합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시긴 땅이기 때문에 K씨는 팔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 몇몇은 벌써 서울 사람에게 땅을 판 상태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람들이 평당 1만원에 팔았다는 소식이 나자 마을 사람들이 이제 평당 2, 3만원을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하는데도 외지인은 선뜻 그 가격에 땅을 매입합니다. 이렇게 땅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강남 개발부터 시작해서 현재 신도시 개발까지 정보를 먼저 접할 수 있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땅을 사 모았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땅으로 수백 배로 번 사람들이 있는 건데 일반인들이 이런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일반 토지 투자자가 알기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발표 단계입니다. 매스컴을 통해 슬슬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됩니다. 개발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얼마의 재정을 투입해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되지요. 이 소식을 접한 K씨는 왜 그때 외지인들이 비싸게라도 땅을 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땅을 팔지 않겠노라 마음 먹겠죠. 매스컴을 보고 여러 개발업자와 토지 투자자들이 하나 둘씩 더 찾아오는데요. 개발지 땅은 제한되어 있고 수요는 늘어나며 땅값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보통 땅값이 3배 정도 오른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토지 투자자들은 투자에 선뜻 나서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요, 개발 현장에 가보면 아직 공사도 착공 전이라 허허벌판이고 땅값은 이미 예전보다 꽤 올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 공사해서 언제 어떤 게 생겨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착공 단계입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몇 년이 흘러도 아무 소식이 없던 땅들이 어느 순간 갈아엎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덤프트럭들이 흙먼지를 날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포크레인이 갱음을 내며 쉴 새 없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공사의 모습이 또다시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다시 땅을 사기 위해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때 땅을 파려는 땅 주인은 많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땅값이 다시 3배 이상 폭등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일반 토지 투자자들이 가장 바삐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완공 단계인데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공사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간혹 매물이 나오고 완공을 앞두고는 아예 물건들이 자취를 감춥니다. 과거의 농가 밭 그리고 나지막한 임야가 전부였던 곳이 이제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리는 건데요. 용도구역 배분을 통해 농사만 지을 수 있던 땅들이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가 되면 몇 배의 가격 폭등이 일어납니다. 완공 시기에 맞춰 토지 용도 배분이 끝나고 이때 개발업자들이 땅을 매입해 상가를 짓거나 빌라를 짓기도 합니다. 돈 많은 토지 투자자들 위에는 사실상 소액 투자가 가능할 때는 조금 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 볼게요. 실수요 단계인데요. 아파트 입주도 다 끝났고 상권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상가라도 몇 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양지차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건물은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되어 결국 땅만 남는데요. 1층 상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면측 상가는 수천, 수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이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투자가 건물 투자인데 이것이 상가를 분양받거나 또는 빌라를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때 건물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냉철히 따져보면 모두 다 건물이 들어선 땅에 지분을 사는 겁니다. 이때의 토지는 모두 성숙지이지요. 즉 앞으로 약간의 지가는 상승 기대할 수 있겠지만 초기 투자처럼 몇 배 그리고 몇십 배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은 위 단계 중 어떤 한 단계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소문 단계가 무조건 좋고 실수요 단계가 무조건 나쁘다는 흑백 논리는 아닙니다. 소문 단계는 말 그대로 소문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땅을 샀다고 좋아했지만 결국 개발 계획이 무산되고 소문으로만 끝난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인데요. 실수요 단계는 모든 개발이 이루어져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토지를 투자하는 사람을 놓고 보면 초창기 때 큰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좋을까라면서요. 하지만 개발지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토지를 거래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착공 전 개발계획 발표 단계가 토지 투자의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경험이 있다고 해서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일반인이 캐치하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가 오히려 더욱 중요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종 의사결정은 투자자의 목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안 듣고는 성패를 가를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부동산이라는 가계의 자산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이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지가 형성의 단계를 깨우쳤다면 내가 투자하려는 토지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기만 해도 성공적인 토지 투자의 길로 들어섰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원삼 하이닉스를 한번 비교해 보면 원삼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보상이 진행될 거고요. 2022년 착공할 건데 착공 전 단계에 저희가 투자 타이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보상이 이루어지면 대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수요는 늘어나고 가격은 뛸 것이고요. 또 계속 착공하게 되면 또 눈에 가시아 보이기 때문에 더 가격은 뛸 것으로 보이니까 이 착공 전에 꼭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토지피움이었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